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비가 와가지고, 1년, 시간이 좀 있어가지고, 1년 했던 거, 일지 쓰다가 이제 정리해 놓은 거를 텍스트 파일로 그냥 가지고 있는 것보다는, 동영상으로 이렇게 저장해가지고 가지고 있으면은 저도 이제 시간 날 때 한 번씩 보고, 어, 이제, 작년도에 뭐 했었나, 이렇게 비교해 볼 수 있어가지고, 올리는 게 좋겠다 싶어가지고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일단 달에 이제 봄부터 심고 나면 이제 1년 농사 어떻게 이제 돌아가는지 작년 한 해 거를 한번 복기를 해보고 올해 또 준비를 해보려고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뭐 별거 아니고요. 자, 보시면 3월 22일 이제 다음 주, 근데 이제 작년도예요. 작년도 그림인데 요게 작년에는 이제 올해보다도 조금 빨랐습니다. 빨라가지고 일단 순위 3월 20일부터 이렇게 나오기 시작하고 3월 31일에 이제 이렇게 2cm, 3cm 이렇게 툭툭 튀어나오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4월 5일 이제 4cm에서 5cm 이때가 이제 잎이 전개되는 시기인데, 네, 요때 위쪽 지역이면은 요때 이제 냉이가 있을 수도 있고, 또는 날씨가 추운 지역이면은 좀 더 늦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강원도 지역이면은 아마 더 늦게 나올 건데, 밑으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더 빨리 나오겠죠? 4월 5일, 4월 9일, 이렇게 하얗게 솜털을 달고 나오는데, 요때 달의 순을 채취를 하세요. 지금 산에 가면 이제 요 정도 나왔을 때, 이 순을 전부 다 채취를 해가지고, 살짝 데쳐가지고, 이렇게 이제 나물로 쓰는데, 지금 이건 당연히 손을 따면 안 되겠죠. 4월 9일이에요. 4월 9일인데 이때 이렇게 꽃을 살살 물고 나옵니다. 예. 요 4월 13일입니다. 4월 13일인데 꽃을 물고 나오는데 이렇게 결과 형태로 끝이 마감돼서 물고 나옵니다. 여기 왕달의 특성이에요. 이렇게 삐죽삐죽 전부 다 나옵니다. 근데 이때 간격이 너무 좁아요. 지금 보면 일부 이제 선발해가지고 시원찮다, 별로 좋지 않다 이런 애들은 여기서 그냥 탈락을 시켜버립니다. 예, 꽃눈을 물고 나왔는데 눈이 시원찮다 그러면 탈락을 시킬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요거는 4월 15일 굉장히 중요한 날인데, 작년엔 4월 15일, 16일 이렇게 이틀 동안 썰이가 내렸습니다. 된설이요. 아주 영하 5도? 영하 5도에서 영하 6도 정도 됐었던 것 같은데, 농수건이 다 얼어 터질 정도로 펌프도 얼어 터졌어요. 이때 포도에서 막 포도밭에 이제 물을 막 대는 시기인데, 냉이를 이렇게 입어가지고 마치 삶아놓은 것처럼 이렇게 해서 죽었습니다. 끝부분이 밑에는 살아있는 거예요. 밑에는 살아있고 위에는 이렇게. 근데 요거보다 더 어릴 때는 된소리가 내려도 안 좋습니다. 왜냐면 아주 어린 손 이렇게 밑에서 나올 때는 솜털을 달고 나오기 때문에 보호를 해요. 잎이 이렇게 감싸고 있어가지고. 근데 이렇게 전개된 상태에서 소리를 맞으면 갑니다. 전부 여기 꽃들은 전부 다 예, 열매를 맺지 않아요. 열매를 맺어도 기형과가 나옵니다. 전부 4월 15일 성목 기준으로 해서 된소리를 맞아도 의미가 없습니다. 얘네들은 다 튀어나옵니다. 이렇게 계속 밀고 나오고, 서리피에는 전체 면적의 약 1% 정도, 영하 5도 뭐 여기 6도 이랬는데도 한 1%에서 2% 정도 서리피해가 있었던 거고, 기타는 이렇게 밀고 나오는데, 다만 어린 나무들은 피해를 좀 세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눈을 길게 놔두는 거예요. 자, 4월 18일 이렇게 해서 계속 나옵니다. 쭉쭉. 그리고 이 아랫부분 하단부 여기 나오는 순들은 다 따준 거예요. 원래 여기도 다 나옵니다. 지금 여기도 나오고 있네요. 다 따주는 겁니다. 전부 제거를 하는 겁니다. 여기까지. 네, 4월 21일이고요. 요거는 이제 제가 제거를 안 했던 건데, 냉해 입은 애들은 이거 제거해야 됩니다. 전부 필요 없습니다. 힘차게 밀고 나오죠. 이렇게 쭉쭉 나옵니다. 4월 21일, 4월 27일 이제 위로 이제 위를 하늘을 덮어가기 시작을 해요. 그리고서 역시 마찬가지로 결과지 마감 형태로 이렇게 나옵니다. 결과지 마감 형태로 나오는 거예요.
예, 이 나무 다래나무 특징이 그렇습니다. 오톰센스나 왕다리 같은 경우가 예, 이렇게 해서 나오는데 요 가지 유도만 잘하면 이런 식으로 해서 포도송이처럼 주렁주렁 달 수가 있습니다. 자, 요건 2번 밭인데 좀 전에 봤던 밭은 1번 밭인데 1번 밭에서 번식을 시켜가지고 2번 밭을 옮겨서 제가 지금 과원을 늘려놓은 상태입니다. 여기 이제 2년차 들어가는 거, 2년차, 요거는 3년차 이렇게 예, 여기서 다 수확을 했어요. 여기서도 요거 지금 한 주가 약 5kg에서 10kg까지 달리기 때문에 여기서도 수확을 다 했고요. 그리고 요거는 이제 굉장히 중요한 사진. 올해 심었어요. 또는 작년에 심었어요. 그래서 2년차, 1년차에서 2년차 또는 3년차 들어가려고 하는데 밑에서 이렇게 막 힘차게 올라옵니다. 그러면 지금 이게 복잡하죠. 수간이 이게 막 삐뚤삐뚤합니다. 저는 과감하게 요거 자르고 요거 키웁니다. 이렇게. 예, 요거 하나가 요게 지금 보이는 요게 예, 일주일이면은 다 위에까지 올라가요. 수영을 바로 잡을 수 있습니다. 지금 요거나 요거 둘 중에 하나 선택해가지고 위로 올리면 됩니다. 그럼 빤하게 잡아 올릴 수 있어요. 요거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위에 올라갔다 하더라도 예, 저는 과감하게 그냥 버린다고 생각을 하고 갑니다. 이렇게 올라오는 애들은 뿌리 활착이 잘 됐기 때문에 올라오는 거니까 잘 보시고 또는 이제 위에가 형성이 다 돼가지고 이걸 살릴 거야 그럼 이거 제거하면 됩니다. 5월 1일이에요. 예. 이제 꽃이 빵빵하게 풀어요. 지금 4월 15일부터 꽃 화석이가 시작이 돼가지고 물고 나왔는데 지금 5월 1일 벌써 2주가 지났는데도 꽃이 이러고 있는 겁니다. 꽃 안 피는 게 아니에요. 한 달 동안 있어야 됩니다. 꽃은 반드시. 자, 여기 보시면 이제 이렇게 도장성을 가진 가지 이렇게 나오는 애들이 있고 이렇게 결과지 형태로 나오는 애들이 있고 그냥 아무것도 없이 그냥 뻗는 애들이 있어요. 이렇게 예, 가지 종류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 겁니다. 잘 보시고 필요한 가지 없는 가지를 구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때 이제 해야 될 게 뭐냐면 이렇게 끝부분으로 나간 애들 중에 내년도에 쓸 가지들은 유인 배치를 잘 해야 돼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5월 초부터 이걸 붙잡아 매려고 끄잡아 당기면 다 떨어집니다. 여기가 전부 손대지 않습니다. 자연스럽게 지네가 놔도 그냥 가도록 놔둡니다. 절대 손대지 않습니다. 이때는 어떤 일이 있어도 화사기가 다 끝나기 전까지는 나무 이거 손을 대지 않습니다. 바람 불어서 떨어지는 거 어쩔 수 없어요. 일부러 여기서 만지면 무조건 다 떨어집니다. 예, 2번 봐시고 5월 7일 예, 요거는 여기 양지어가지고 잘 큽니다. 여기는 뭐냐면 이제 제가 1년생 산모 1년에서 2년차 넘어가는 산모 해놓은 것들을 이렇게 번식을 시켜서 넣었잖아요. 넣고 이제 뿌리 활착이 된 거예요. 뿌리 활착이 되고서 요게 이제 원래 있던 묘목 상태에서 심었던 가지들이고 냉해 피해도 일부 입었죠. 그런데 밑에 뿌리가 활착이 잘 됐기 때문에 뭐가 온다고요? 도장지가 이렇게 나온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요거를 바로 제거를 해버려요. 네, 그냥 잘라줍니다. 그냥 과감하게. 예, 그리고서 요거를 키우면 됩니다. 요거 하나, 요거는 맞는 거고 요거는 아닙니다. 다. 그래서 일찍 들어가면 나무가 가을에 심었거나 또는 이른 봄에 심었다고 하면 이 도장지가 벌써 5월이면 나옵니다. 5월 초면. 예, 그래서 나무 수영을 빨리 잡을 수 있어요. 늦으면 안 된다고 자꾸 하는 이유가 그래서 그렇습니다. 자, 5월 9일 예, 이제 위를 다 덮었어요. 위 다 덮고 도장성이 힘이 좋기 때문에 이렇게 반듯하게 쭉쭉 나옵니다. 그냥. 자, 5월 11일 아직도 꽃이 안 핍니다. 이게 이제 요거는 포도예요. 제 포도인데 머루포도예요. 머루포도인데 이제 순이 나와가지고 한 번 찝을 수 있어요. 여기 한 번 찝는, 그다음에 여기 두 번 찝는. 이제 포도는 이런데 얘네는 벌써 다 나와가지고 이렇게 논들논들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리가 훨씬 빠릅니다. 자, 5월 15일 일주일이 빠릅니다. 여기가 지금 작년이 평균보다 일주일이 빨랐어요. 그래서 겨울이 따뜻했고 그래서 지금 꽃이 한 개씩 두 개씩 막 이렇게 피는데 지금 하루하루 간격으로 이렇게 사진을 다 찍어 놨습니다. 15일, 16일, 17일. 보시면 이제 차이가 나는데, 이게 가장 짜증나는 일입니다. 이게. 뭐냐면, 꽃이 하루나 이틀에 만개를 해야 되는데, 날씨 영향으로 이렇게 띄엄띄엄 이렇게 나오면, 이게 열매가 숙성되는 과정도 그렇고, 뭐 숙성되는 과정이나 크는 과정이나 다 달라집니다. 그래서 막 기형과도 나오고, 그래서 일부러 이걸 맞추기 위해서 이제
늦게 나오는 꽃들은 막 따내기도 하고 그러는데 일단은 뭐 작년엔 다 놔뒀어요. 그리고 5월 19일 원래는 이날이 피는 날입니다. 이날이 5월 19일에서 20일 요때가 이제 한참 필 때인데 피기 시작할 때인데 예, 좀 빨랐어요. 요건 집 앞에 심어놓은 한 나무 심어놓은 겁니다. 여기가 양지여가지고 여기는 음지고 여기는 양지여가지고 일찍 더 열매까지 맺어버렸어요. 그런데 열매 맺었는데 이제 꽃 피는 애 있어요. 그리고 이제 꽃이 안 터지는 애도 있고 이렇습니다. 날씨가 안 좋아가지고. 자, 요거는 5월 20일. 요때가 원래는 이제 만개 이제 꽃이 피기 시작하는 데인데 요때 막 물고 나오고 벌써 막 난리도 아닙니다. 꽃의 형태는 이렇게 생겼어요. 여기 암술. 암술 요 끝에 보면 수술이 있어요. 이렇게 까무잡잡한 애들. 여기 이렇게. 예. 까무잡잡한 애들 이렇게. 예. 그래서 같이 들어있는 겁니다. 얘는. 그래서 이렇게 밀고 나오면서 수정이 돼요. 얘가 수술, 얘가 암술인데 얘 밀고 나오면서 얘를 건드리고 나오잖아요. 그래서 C방에서 아이에게 다 형성이 된 다음에 나오기 때문에 자가수정이 됩니다. 형태적으로 토종달에도 이렇게 비슷하게 생겼지만 이렇게 많이 안 달렸어요. 수술이. 나중에 이제 토종달의 기존에 키위나무나 구별을 해보시면 꼭 얘는 꼭 마치 무슨 숫꽃처럼 여기 수술이 엄청 많이 들어있거든요. 근데 아니에요. 밀고 나옵니다. 밀고 나오면 안에 열매가 달려 있어요. 그래서 혼자 있어도 열매가 달립니다. 저도 몰랐어요, 이거를. 근데 나중에 이제 계속 관찰하다 보니까 형태적으로 그렇더라고요. 5월 23일입니다. 이때 역시 결과지 형태로 이렇게 묶고 나와서 마감이 되어 있고요. 5월 23일 꽃이 어마어마하게 핍니다. 열매 그거 가지 한 개 둬가지고 뭐 몇 개나 달겠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을 거예요. 그죠? 겨울에 전정해 놓으면 참 볼품이 없어요. 생선까지 같이 해가지고 그냥 가지 몇 개 이렇게 늘어뜨리라는데 거기서 달려봐요. 얼마나 달리겠어. 다들 이런 생각 하시더라고요. 엄청 많이 달립니다. 6월 3일입니다. 6월 3일이고 요때는 이제 꽃받침이 아직 안 떨어져 있는데 요때 위험합니다. 뭐가 위험하냐면 여기 곰팡이병이나 습이 끼면 또 우리가 필요한 미량 요소 중에 붕소죠. 원래는 붕소인데 이제 붕사를 저희가 집어넣는데 전년도에 올해 이제 열매를 달 거다 그러면 전년도에 붕사를 한번 넣습니다. 입제 붕소가 들어있는 돌 갈아 놓은 거예요. 유기농 자재고 그거를 500평당 약 1에서 3kg까지 시비를 합니다. 근데 저는 뭐 한 1kg 정도 근데 과수를 안 했던 지역이면 하는 거예요. 과수를 했던 지역이거나 뭐 포도나무 심었거나 사과나무 심었었던 데예요. 그러면 상관없습니다. 안 해도. 근데 하면 좋다고들 합니다. 거기에 이제 열매 매달리는데 필요한 영양분들 옮겨주는 역할을 합니다. 튼튼하게 매달리게 해요. 그리고 열매를 튼튼하게 매달리게 하는 효과를 주는 거는 또 있죠. 인산, 인산. 요거는 반드시 겨울에 해야 돼요. 겨울에. 요 인산을 집어넣게 되면 성장을 안 합니다. 도장지가 발생을 안 해요. 그래서 이거는 반드시 겨울에 붕사와 인성분. 근데 이거 한꺼번에 해결하기 힘들다 그러면 부스텝이 열심히 주시면 되겠어요. 요거는 이제 밭에 자주 안 와가지고 이렇게 말고 나간 거예요. 요러면 안 됩니다. 요러면 안 되고 요거 다 펴가지고 요렇게 가는 길 유인해 줘야 됩니다. 근데 이제 필요 없는 가지예요. 그러면 잘라버리면 되고요. 아니면은 반드시 펴줘야 돼요. 그리고 펴주고 나서 반드시 뭐 한다? 경계선까지 갔으면 끝부분을 절단. 요때 하는 겁니다. 요때. 그러면은 절단해주면 이 앞쪽 여기서 도장지가 튀어나오기 시작해요. 이렇게 막. 요때 이걸 안 하고 그냥 냅둔다 그러면 끝난 겁니다. 그러면 내년에 아무것도 없어요. 6월 4일입니다. 6월 4일에 이제 막 본격적으로 시작하는데 요때 초장마예요. 장마. 이때 해주는 게 뭐다? 방제. 비 오기 전 또는 비 오고 난 후 방제가 들어갑니다. 유기농 자재를 쓰셔도 되고 뭐 저 달해와 관련해서 나와 있는 PLS 등록되어 있는 약재를 쓰시면 되는데 이때 뭐 약재를 쓰냐면
그을음병. 예, 그을음병 약재를 쓰시면 됩니다. 살충제 이런 거 필요 없습니다. 이때는 뭐 벌레고 뭐가 없습니다. 입벌레들이 애들이 와서 여기 이런데 올 수 있는데, 산지 지형이나 아니면 아주 지저분한 지역이면은 간혹 그런 경우가 있고 거의 오지 않습니다. 자, 6월 12일이고요. 이제 막 장마가 끝났어요. 이제부터 본격적인 비대기고, 요거는 기형과예요. 요렇게 생긴 거는 다 따서 버립니다. 그냥 이런 것들. 예. 자, 왜 기형과가 나왔냐면 수정이 한꺼번에 안 됐어요. 밀고 나올 때 추워가지고 꽃 안에서도 냉해를 입은 거예요. 예, 그리고 또 힘이 없어가지고 힘이 딸리니까 세 개 지금 이렇게 달렸죠. 하나, 둘, 셋. 원래 요거 따주고 요거 따주고 이렇게 하면 요게 커져요. 근데 저는 하나씩만 땄습니다. 하나 따거나 안 따거나, 멀쩡하면 안 따고. 예. 근데 올해는 조금 따내야 될 것 같아요. 그럼 열매가 커집니다. 가운데 게. 근데 많이 커지는 건 아니에요. 또 키위는 많이 커집니다. 자, 6월 15일 이제 본격적으로 비대기 시작하고 있고요. 요때도 비가 좀 왔어요. 6월 16일, 예, 이제부터 막 하루하루 날짜를 매일매일 사진을 찍는데도, 예, 매일매일 열매가 달라요. 예, 희한합니다. 얘들은. 2월 26일, 예, 요때 바빠가지고 이제 또 한동안 안 왔다가, 예, 와가지고 사진 찍으러 와가지고 잠깐 사진만 탁 찍고 또 포도밭으로 뛰어갑니다. 근데 요때도 비가 살짝 왔고요. 왔는데 지금 요거 보면 열매 이렇게 표시 나죠. 여기 토종달에도 막 뭐 기존 달애들도 막 이런데, 이게 뭐냐면 어렸을 때 이제 밀집된 요런 틈으로 거미나 땅거미 뭐 요런 애들이 와가지고 여기다가 집을 지어요. 그러면서 거미가 줄을 쏘면 그게 이제 산성인가 봐요. 여기에 표피가 살짝 벗겨집니다. 그러면 요렇게 상처가 닿아요. 상처가 요렇게 상처가 표시가 납니다. 근데 여기 상처가 계속 가요. 뭐 열매가 있거나 또 먹는데 지장이 있는 건 아닌데 보기가 좀 지저분합니다. 그래서 거미들 이렇게 막 집 짓고 하는 거 별로 안 좋더라고요. 그렇다고 또 살충제를 할 수는 없고, 요거는 그냥 감수하면 됩니다. 어쩔 수가 없습니다. 예, 7월 6일 요때 초장마 시작이에요. 요때 이제 중간 장마죠. 중간 장마.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장마. 요때는 방제, 응애, 또응애, 그 다음에 그름병. 예. 그리고 이때는 밑에 추비가 들어가야 됩니다. 예, 6월 비대기 시작하면 추비 한 번. 그리고 7월 6일, 7월 10일쯤 추비를 했어요. 열매가 막 이제 나무가 힘들어져요. 열매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달고 있기 때문에 막 불어요. 뿌는데 밑에 바닥에 영양분 없고 이러면은, 예, 얘도 힘듭니다. 그래서 추비를 주는데, 추비는 질소질 들어있는 추비를 줍니다. 많이 주는 건 아니고요. 보통 21-NK 비료나 복합 비료 일부 조금, 그 다음에 이제 너무 수세가 약하다 그러면 요소비료를 줍니다. 줄 때는 반드시 밖고랑에 멀리 약하게 비 오는 날에 맞춰서 줍니다. 물비료를 줘도 돼요. 근데 이제 저는 물비료 시설을 안 해놔가지고 그냥 비 오는 날에 맞춰가지고 비 오기 전날 가서 뿌려줬어요. 예, 7월 10일 너무 멋있습니다. 7월 달에 간만에 가가지고 보고서 이렇게 달렸는지도 컸는지도 모르고 있다가 가보면은 이렇게 달려 있어요. 예, 멋있습니다. 예, 7월 12일. 예, 이제 본격적인 숙성기고 수확기에 약 한 60%에서 70% 정도 큰 겁니다, 이게. 예, 7월 21일. 이때는 이제 간만에 가가지고 또 사진 한번 찍고, 예, 이쁩니다. 이때도 이제 많이 컸죠. 예, 잎이 뭐 없어요. 병이라든지 뭐 이런 게 없습니다. 이게 지금 방제라고 하는 게 꼴랑 뭐 응애 7월 초에 응애 한번 그 약이 있습니다. 유기농 자재 중에 뭐 그런 거 한 2번 뿌려주고, 그을음병 관련해서 유황 제품이죠. 뭐 그런 거 한두 번 들어가면 뭐 딱히 없습니다.
예, 8월 4일 이제 숙성기예요. 숙성기. 이제부터 맛이 들어요. 그래서 여기를 보면 노린재가 와서 맛있나 맛없나 한번 뚫어봤어요. 쟤는 버려야 돼요. 근데 맛이 없어요. 그래서 저 하나만 이렇게 한번 뚫어보고 간 거예요. 간혹 있습니다. 뭐 열매 한 1000개에 한 개 보일까 말까 하는데 또 그거 잡자고 농약은 할 수는 없고요. 그럼 감수하셔야 됩니다. 자, 8월 4일이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결과지 형태로 나왔기 때문에 송이 형태죠. 이렇게 덕장이 낮으면 이거 위치가 배에 와 있어요. 배. 내 배. 그래서 덕장 위치는 덕장 높이는 이 덕장 높이는 일정 높이가 돼야 됩니다. 너무 낮으면 예, 머리로 받고 다니고 배로 치고 다니고 그래요. 예, 그리고 수확할 때는 여기 이렇게 잘라가지고 수확을 하면 되고 처음에 보신 그림에서는 애들이 이렇게 올라가 있었잖아요, 순이. 그런데 이제 무게가 예, 무게가 이제 늘어나니까 밑으로 이렇게 쭉 쳐져가지고 내려옵니다. 이때도 밑으로 바닥으로 떨어지지 않게 이렇게 건너 다닐 수 있도록 이렇게 잘 걸쳐 주시면 됩니다. 8월 13일이고요. 예, 요거는 이제 거의 뭐 수성기 막바지 이렇게 해서 요것도 이렇게 잘라서 수확을 하면 됩니다. 전부. 예. 그 이제 다음에 쓸 가지 그럼 어딨냐? 여기 있네요. 여기 요렇게 없잖아요. 열매 안 달린 거 이런 거 튀어나와 있어요. 요거는 내년도에 쓸 거예요. 요건 내비둬야 돼요. 요거까지 다 잘라버리면 난리 납니다. 내년에는 먹을 게 없어요. 예. 요렇게 미리 나와 있는 가지들은 건너다니게 냅두세요. 원래 키위 밭에 갔더니 요거를 이제 따로 잡아낼 수 있도록 줄을 달아 놓으셨더라고요. 아, 그래서 나중에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놓으면은 가지도 이쁘게 반듯하게 뽑을 수 있으니까 좋을 것 같더라고요. 예, 8월 30일이고요. 요게 이제 수확 바로 전입니다. 요때는 이제 수확이 들어갈 시기입니다. 요때가 기본 당도가 7에서 8브릭스가 나옵니다. 예, 그러면 수확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7브릭스일 경우에는 상온에서 23도 이상에서 7일, 그 다음에 8브릭스 이상이 되면 8브릭스에서 9브릭스 정도가 되면 상온에서 약 6일, 5일에서 6일, 그 다음에 10브릭스가 넘어가면 그때부터 상온에서 3일이면 숙성이 돼요. 그래서 반드시 10브릭스 미만일 때 예, 수확을 하는 게 좋습니다. 10브릭스면 한 4, 5일인데 4, 5일 정도 되는 것 같아요. 4, 5일이나 3, 4일. 근데 이제 저온에 들어가면은 이제 4도 밑으로 내려가면은 숙성이 안 됩니다. 숙성 지연 시기가 보통 한 20일까지도 가는 것 같아요. 2주 정도 지나야 이제 조금씩 무르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한 7일 정도가 더 지나면 이제 먹을 수 있는 정도의 숙성. 그리고 저온 숙성만 시키면 상온에 노출 안 시키고 계속 저온에만 숙성을 시키면 당도가 떨어집니다. 예. 그래서 반드시 상온에 노출을 시켜서 후숙을 시켜야 단맛이 확 강하게 올라옵니다. 당도는 뭐 다른 과일보다 당도가 높습니다. 18브릭스 이상 나오니까. 그리고 요거는 이제 제 얼굴이 있어서 가려놨는데 못생겼어요. 그래서 가려놨습니다. 열매는 이렇게 생겼고 요게 지금 따기 직전 요게 이렇게 요거 한 개의 무게는 300에서 400g 정도. 큰 거는 500g 넘어가는 것도 있어요. 이런 거는 한 3, 400g 나갑니다. 근데 더 큰 것도 있습니다. 크게 달면은 더 많이 나가요. 그래서 과 한 개당 무게는 요거 지금 한 개가 25g에서 30g 왔다 갔다 합니다. 예, 작지는 않습니다. 딸기 정도 크게 되니까 딸기보다 큰 것도 있고요. 그래서 올해는 이제 경쟁과 쉽게 말해서 이렇게 세 개가 나와 있으면 여기 하나는 한번 제거를 하고 키워볼 생각입니다. 좀 더 열매를 키워볼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열매 형태가 이렇게 지금 이제 송 형태로 나오기 때문에 여기 이파리는 다 따준 거예요. 여기 중간에 막 잎도 이렇게 이파리가 나와 있는데 이런 식으로 상처나지 말라고 미리미리 하나씩 따준 겁니다. 예, 그렇게 해서 관리를 하면은 더 좋고 뭐 이 정도면은 봉지 형태로 들어가도 나쁘지 않을 것 같고요. 그래서 어쨌든 내년에는 올해죠. 올해는 한번 좀 다양한 시도를 한번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1년 농사는 끝입니다. 올해도 부디 제발 날씨 힘들지 않게 하고 제발 좀 잘 됐으면 예,